안녕하세요. 어쿼드 캣입니다. 제가 환자혁명을 책으로도 읽은 만큼 건강에 관심이 약간 있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남편이 요로결석에 걸렸는데 평소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치를 해보다가 닥터 조님의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요. 요로결석이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라는 말부터가 제 상식을 벗어났던 거거든요. 남편의 요로결석 소식을 들은 시갓집에서는 오빠가 물을 적게 먹고 칼슘이나 미네랄 같이 돌을 만드는 성분을 많이 먹어서 걸린 것 같으니 비타민제를 줄여라, 시금치를 먹지 마라, 뭐 이런 조언들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닥터 조님의 영상을 보고 이게 사이비 같은 학문의 하나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이것저것 다른 의사님들의 영상까지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닥터 조님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닥터 조님 영상을 정주행했고 환자 혁명까지 이제 구매해서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제가 평소에 놓치고 있는 영양소는 없는지 혹은 과한 부분은 없는지 굳이 제가 이제 비타민제를 너무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 비타민제를 굳이 먹을 필요 없는데 괜히 챙겨 먹고 있는 건 없는지 어떤 기능이 잘못됐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생활 습관들을 고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능의학 검진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검사 항목 그리고 비용일 거예요. 저는 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이 장난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나름 줄여서 한 검사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능의학 검진을 통해서 치료하고 싶었던 부분을 먼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했어요. 저의 경우는 뭐 엄청 많지만 병의 수준이라고 느낀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파선염이에요. 몇 년 전에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았어요. 그때 임파선염이 생겨서 목에 혹이 만져졌는데 약을 먹어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2, 3년이 지난 지금은 개수가 더 늘었고 생리 기간에는 땡땡하게 붓고 개수도 더 늘어나요. 두 번째는 제가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리통 증상은 엄청난 복통과 허리 통증, 그리고 근육통, 장염, 오한을 동반해요. 뭐 그 생리통이 있을 때는 감기나 이런 것도 더 잘 걸리고 생리 기간 내내 감기를 달고 있을 때도 많고요. 네, 세 번째는 자궁에 폴립이란 게 있는데 크기가 커서 병원에서는 처음에 임신한 걸로 오인할 정도였어요. 네 번째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혈을 해요. 다섯 번째는 민감성 장염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증상에 대해서는 뭐 다른 병원에 안 가봤냐? 아니에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치료하고 싶어서 여러 군데의 병원, 또 다양한 지역의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아직 암이 아니다.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 아직 치료에 들어갈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 돌려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어, 이 증상들이 어릴 때부터 심했던 건 아니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극도로 달했어요.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든데 다들 병이 아니라고 치료를 안 해주니까 답답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병적인 단계의 부분들과 일상적으로 느꼈던 문제들까지 상담을 해서 선생님께서 검사 항목을 정해주신 거예요. 주관적으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장점의 첫 번째, 나의 기능적인 문제들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부족한 영양소나 혹은 이미 충분한 영양소들을 파악해서 저의 식단을 바꾸거나 비타민제를 고르는 데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줍니다. 닥터 조님의 유튜브를 봐도 스트레스와 수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잖아요. 기능의학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병원도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라서 상담도 해준다고 해요. 네 번째는 궁극적인 목적은 병원 약은 당연히 아니고 비타민제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관적인 단점은 첫 번째는 역시 비용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보험을 혜택을 못 받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험 처리를 받으셨는지. 그래서 정말 돈이 거의 저 혼자 검사하는데 150만 원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속 치료 역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건강 검진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비타민제를 처방을 해주고 또 주사 치료도 처방을 해줍니다. 주사라고 하면 그 경구용으로 섭취하기가 힘든 것들을 주사로 처방을 해주는 거거든요. 저의 경우는 간의 해독 기능 1, 2단계가 매우 안 좋아서 회복을 위해서 글루타치온 주사를 처방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1회,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12만 원에서 15만 원의 가격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기능학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병원 약과 비타민제를 끊고 음식으로 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능의학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검진을 받기 전에도 의사 선생님께 저는 그 부분이 필요로 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막상 검진을 다 받고 상담 결과를 듣고 나서 당연히 주사제를 처방받고 비타민제를 처방받았어요. 식단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종이 한 장이 다였거든요. 근데 이 종이 한 장은 솔직히 기능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후속 치료를 계속 이 병원과 함께 진행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뭔가 섬세한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식단 관리도 무료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추천하는 대상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는 자극을 받고 싶으신 분들, 두 번째는 병명이 명확히 있고 그것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 세 번째는 건강에 유독 관심이 많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은 분들, 네 번째는 병원에서 처방 내린 주사도 맞고 비타민제도 사고 여러 프로그램도 참여하실 분들, 다섯 번째는 돈이 많으신 분들. 비추천하는 대상은요, 저처럼 병원에 돈을 많이 안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개인적으로 돈이 되는 환자를 더 케어하는 것 같았어요.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저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고가 비타민제를 거부하고 직접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 검사도 맡아보고 거기다가 검사도 5개밖에 안 해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쓴 데다가 처방해준 비타민제도 안 먹으려고 하니 당연히 저는 돈이 안 되는 환자죠. 그래서인지 조금 불쾌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 그 기능의학 병원까지 편도로 3시간 정도 걸려요. 당연히 시외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요. 첫 검진을 받으러 방문했을 때 이른 오전으로 예약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늦을까봐 너무 서둘러가지고 1시간이나 더 일찍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예약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진료를 받다죠. 두 번째 방문도 예약 시간보다 30분 늦게 진료를 받고요. 당연히 예약 시간에 늦으면 안 되죠. 예약 시간보다 늦게 진료를 본다는 게 매번이나 3시간 거리의 타지에서 온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시간도 당연히 아깝고요. 그래서 마지막 진료 때는 예약 시간에 딱 맞춰 가자는 생각으로 오후 3시에 예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약이 다 차 있어가지고 선택지가 뭐 이른 오전, 오후 2시 반, 그리고 퇴근 시간대만 가능한 거예요. 화면에서 보듯이 저의 컨디션, 교통 상황, 효율성을 고려하면 오후 3시가 딱인데 2시 반은 애매하죠. 그래서 카운터 직원분께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물으니 점심시간 이후에 첫 진료라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오후 진료에 첫 환자가 늦어버리면 그 후 스케줄이 타 꼬이잖아요. 아침 10시 35분발 시외버스를 타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병원 점심시간이 1시에서 2시 반까지인데 제가 1시쯤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대기하고 2시 30분이 드디어 됐습니다. 또 잠시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 의사쌤이 점심 먹었으니까 이도 닦아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하니까 뭐 5분에서 10분은 기다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30분을 또 대기했어요. 첫 환자인 저보다 먼저 진료를 받던 환자들이 진료실에 나서면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래, 병원은 비즈니스니까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환자들이 한 말은 선생님, 그럼 무슨 주사 맞고
뭐 처방받아서 가면 되는 거죠? 였어요. 비싼 후속 치료도 다 따르시는 돈이 되고 말을 잘 듣는 환자분이셨던 거죠. 저는 요즘 세상에 직업을 단순히 사명감으로 하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또 시대가 변화하니까 당연히 직업을 선택할 때도 사명감으로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말 그냥 희망하고 바라건대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마케팅과 비즈니스가 난무하지 않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 보니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아쉬운 부분이 생기게 되네요. 보험료 적용이 되거나 가격이 합리적으로 변한다면 적극적으로 다닐 것 같습니다. 기능의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음식과 운동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고 잘 활용하는 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저의 상태를 이번 검사를 통해 알게 됐으니 이걸 기준으로 열심히 관리를 할 겁니다. 기능의학 검진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